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23살 이보람입니다. 저는 현재 사단법인 리듬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 동아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모금을 하는 봉사 활동을 하다가 이 봉사 동아리가 점점 봉사자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사단법인 리듬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단법인 리듬에는 600여 명의 봉사자분들이 거쳐가 주셨는데요. 그 600여 명의 봉사자분들이 약 300여 가구의 사람들, 그러니까 900에서 1200명이 되는 사람들의 갑자기 필요한 병원비, 그런 분들의 생계비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지원한 누적 모금액은 25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재수 없이 바로 20살에 입학을 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자단을 했었고, 그리고 그 기자단에서의 경험을 뒤로 하고, 이제 이 봉사 동아리에서는 뭐 영상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자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 촬영 현장에 가보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당장 받지 못하면 한 달 뒤면은 목숨을 잃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잡아야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 역할을 맡고 그런 사례들을 한 달에 한 개씩, 1년이면 12개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계속 누적해서 접해보니 이 사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한 도움을 못 주고 있구나.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 봉사 동아리 활동하면서 재난적 의료비 환자? 병원비가 없는 환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재난적 의료비 환자라는 단어가 사실 처음에 좀 너무 수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난적 의료비라는 게 그냥 병원비가 없는 환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와서 그런 분들을 보니까 확실히 재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재난적 의료비 환자만 하더라도 전국에 매년 17만 명이에요. 근데 위기가정까지 합하면 굉장히 대상자 수가 많겠죠. 그런 분들을 저는 매년 모두 구호해드리고 싶은데, 동아리로 할 때는 사실 그 동아리가 운영되는 가장 큰 힘은 첫 번째로는 친목이고요. 대학생들 간의 친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사시간이자 스펙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로 그렇게 큰 단체를 운영하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빨리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 사업에 지원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 8시 반에 버스 타면은 무조건 자리를 차지해서 앉아서 노트북을 펴고 지원서를 쓰고, 그리고 막 무거운 촬영 장비 가방을 들고, 공학 대학이 좀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을 맨날 학교 가고 하교하고 이러는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전 1, 2학년 때 학점을 완전 챙기고 3, 4학년 때는 내 진로를 위한 활동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비영리 단체 일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1년 했으면 할 만큼 했으니까 당장 그만두고 다시 학점 챙기고 너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다시 시간을 써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언제 오냐고. 근데 오늘 왔어? 우와, 멋지죠? 예쁘다. 와, 너무 책임감이 크게 든다. 책임감이 너무
커졌어 갑자기. 여기 영상 보니까. 제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의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기 전에 했던 봉사로는 첫 번째로는 소방서에서 잡초뽑기 봉사 같은 단순 노동 형식의 봉사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봉사로는 기자단 봉사가 있었어요. 그 기자단 봉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기자단을 주최하는 로고를 노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봉사는 딱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관공서에서 시간 채우기 위한 봉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홍보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봉사.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그분들을 도와줄 국가의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 소외계층 분들을 직접 뵙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실리적이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충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정보 아니면 말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비영리단체의 모금액 횡령 사건, 아니면 비영리단체가 내가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해도 이 돈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쓰이는지,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런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의 생각, 제가 직접 봉사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봉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한 봉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쁜 봉사자, 세 번째로는 좋은 봉사자, 이렇게 세 유형이 있는데요. 이 봉사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